그래서 이 관중과 이 균은 이제는 아주 외국의 망명대으로 살게 돼 있어요. 보석이 딱 이 소백이라는 사람을 관공으로 보십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 이름이 제관공이 된 것이죠. 제나라 관공은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패자가 됩니다. 저 사람 나중에 패권 국가할 때 그 패자가 돼가지고 최초의 이 중국의 실력자가 되니까 최초의 패자 관공, 제의 관공 하면은 중국 정치사에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공이 딱 되니까 근심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쏘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이 관중이 지금도 노나라 보고를 받고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쳐들어가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관중을 내어놓으라고 해요.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보석은 이제 일등공신이 됐어요. 보석이 관공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관공이 우선 보석을 재상으로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니까 보석이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하면서 나는 이 자리를 차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각하가 이 제나라만 잘 무슨 흥하게 만들 정도 같으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나라를 천하를 제패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보다는 관중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관중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관공은 자기를 죽이려고 활을 쏘아가지고 박근혜를 맞아가지고 겨우 살아는 그 관중을 데리고 온다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지 않습니까? 아는데 자꾸 보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관공도 인물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나라로 쳐들어가서 포위를 하고 관중을 우리한테 주면은 물러나겠다 해서 관중을 데리고 옵니다. 관중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관중을 제일 요새 말하는 국무총리에 앉힙니다. 국무총리에 앉히면서 내치를 맡깁니다. 내치를 맡깁니다. 그 다음에 보석은 그 관중을 보좌하는 보좌관이 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관공, 보석, 관중, 요 세 사람이 하나의 트리오가 돼가지고 굉장히 화합을 하고, 그때부터 관중이 한 역할, 그게 이 관중의 실용 정책의 이제 전개죠. 우선, 제나라 관중이 오래 살았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대충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관중은 80대 중반까지 산 것 같고, 제나라 관공은 아마 70대 후반까지 1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출생 연도는 안 나옵니다. 죽은 연도는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 관중이 무슨 계획을 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그런데 그 당시에 제나라에는 이런 토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토지를 다 22살 되면은 그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토지를 주가지고 66세까지 경쟁을 하도록 해요. 근데 한 마을에 토지를 줄 때 9등분을 합니다. 9등분을 해가지고 8등분은 그 사람들이 먹도록 하고, 나머지 9분의 1은 거기서 생기는 걸 가지고 국가에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9분의 1의 땅은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바치는 용으로 복식을 지어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몫이 되는 그 9분의 8의 농지는 열심히 개간을 하는데 9분의 1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뭐 국가를 위해서 세금 바치는 용이라고 하니까 자기 몫이 돼야 열심히 경쟁을 하지. 북한은 보통 마찬가지죠. 협동농장은 별로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 집 옆에 있는 텃밭은 또 열심히 경쟁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금 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이 균전법이라는 게, 이 균전법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 폐지를 해버리고 세금 제도를 징세제로 바꿔요. 그러지 말고 일정한 비율을 딱 배당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전체 소출 중에서 10%만, 이건 예비다만
10% 정도만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그것도 안 먹어라. 이래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세금 제도를 바꿈으로써 국가가 부각하게 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간단한 모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죠. 사람들은 자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용정신의 제일 출발점이 관중이 인간의 심리를 잘 읽는 사람입니다. 이 실용주의자들은 인간의 심리를 잘 읽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기적 동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을 뭐 성선설이라 해가지고 고귀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을 하면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나를 위해서도 돈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 세금제도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나라를 21개 구역으로 나눠요. 21개 구역으로 나누는데, 이 관중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섞여 살아서는 안 되겠다. 농민들과 상인들이 또는 군인들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뒤섞여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상인들은 상인대로 살고 농민들은 농민지역으로 바꿔야 되겠다. 특히 이 상업, 당시만 해도 상업이 꽤 발전하고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뭘 만들어내는 사람, 요새는 말하면 상공업자죠. 이런 사람들은 한 군데 모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는 구역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상인들이 사는 구역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섞어 놓으면 서로 막 이게 계층 차별도 있고 해가지고 싸우는데, 같은 사람들이 딱 모아놓으니까, 특히 장사하고 뭐 만드는 사람들이 모아놓으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물건도 서로 빌렸다 하고 교류가 생기더라. 최초의 공단입니다. 그 공단. 최초의 공단을 만든 거예요. 공단. 그러니까 또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서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상업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병역을 면제를 해줬습니다. 병역 면제. 이러니까 외부에서 저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도, 야, 제 나라에 가면 기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뭘 잘 만들고 장사도 잘하는데 우리 노나라에 살면은 계속 세금만 뜯어가는데 제 나라에서는 상인들을 우대를 해주고 군대에도 안 가도 된다고 그러더라. 좀 그걸로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재주 있는 사람들, 돈 많이 있는 사람들 몰려오고. 그래서 제 나라가 이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군비정강을 했습니다. 군비정강을 했다. 이 관중이 한 이야기를 정리를 한 책이 있습니다. 관자라는 책이죠. 관자. 이 관자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성, 탈승자인데 이것은 보통 전차를 이야기합니다. 만성, 즉 만대의 전차를 가진 나라에는 만금의 상인이 있고, 천성, 즉 천대의 전차를 가진 나라에는 천금의 상인이 있으며, 백승, 즉 백대의 전차를 가진 나라에는 백금의 상인이 있다. 즉 돈이 많은 나라에라야 군사력을 크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는 원래 재화가 많으면 먼 데서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 땅을 개발하여 몰려온 사람들은 머문다. 땅을 개발하면은 몰려온 사람들은 머문다. 곡식 창고가 차 있으면 사람들은 예절을 안다. 입고 먹는 것이 충족되면 사람들은 명령을 안다. 법을 지키면 육친이 파악한다. 예의, 염치, 즉 예절과 의리와 조심함과 부끄러움이 있는 나라에서는 임금의 명령도 통한다. 즉 법치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부끄러움과 자랑, 그리고 무례와 예절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임금의 명령이 통한다. 즉 법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법이 지켜지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 무법천지 아닙니까? 이 세계에서 꼭 제일 안 지키는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군인들이 무슨 민간인들을 약탈하고 뇌물 안 받는 사람은 김정일 빼고는 아무도 없대요. 이런, 왜? 못 사니까 법이 안 통한다. 못 사는 나라에서 절대 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치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서 법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대
60년대에 우리가 법치를 논할 때 얼마나 그게 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50년대, 60년대 공무원들이 월급 가지고만 살면은 그건 품어 죽게 돼 있었어요. 너도 나도 도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기를 밤에 끌어가가지고 불 켜고 하는 거, 그거 안 해본 집이 없다면 좀 문제지만 그런 것은 도덕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니까. 가난하면 법이 안 지켜지는데